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능 특강 21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학생이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 내용 중 일부이다. 가에서 다의 사례를 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는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보통 0.6에서 1도 정도씩 낮아진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가 팽창하고 그 과정에서 일을 하고 열을 손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일사량 차이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렇죠.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하겠죠. 그죠? 적도 지역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가장 많고. 세 번째로, 다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바람 바지 사면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비그늘 사면은 건조하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건조하다. 그러면은 밑에 것과 연결을 지으면 되는데, 첫 번째, 강릉은 포항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 강릉은 포항보다 겨울 기온이, 왜 강릉이 포항보다 겨울 기온이 낮을까요? 그러면 한번 여기 강릉과 포항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릉이 위치한 지역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 강릉. 포항이 위치한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둘 다 동해안이야. 공통적이야. 하지만 어때요? 위도가 강릉이 고위도이고 여기가 고위도이고 여기가 저위도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고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높겠죠. 그죠? 여기는 위도 차이 때문이다 라고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기억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와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대관령은 비슷한 위도의 인천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낮다. 대관령은 어때요? 고도가 좀 높죠. 그죠? 대관령의 고도를 보면은 약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더 높은 곳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m 정도 높다라고 한다면은 100m 올라갈 때마다 0.6에서 1도씨 정도 낮아진다고 했는데, 수변환 경기 1도씨 낮아지면 10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비를 뿌릴 수 있는 수변환 경기는 6도씨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도와 관련돼 있죠. 그죠? 고도와. 그러면은 근데 우리 한국지에서는 보통 이걸 계산하기 쉽게 0.5도로 계산한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위에서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가와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북동기류 유입 시 영동지방은 영서지방보다 강수량이 많다. 북동기류. 북동기류는 북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근데 기류라는 것은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야? 수직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에 높은 상공. 그러니까 이쪽에서 높은 상공에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데 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방향성은 북동쪽에서 불어오게 되는데, 높다 보니까 굉장히 차갑다 그랬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 동해바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떤 수증기를 만들어서 결국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쭉 당겨서 보면 영동 지역은 선생님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태백산맥. 여기 지역을 영동 지역이다라고서 얘기를 했죠. 영동 지역. 이쪽 지역을 영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바람 바지 사면, 여기는 비그늘 사면. 따라서 비는 이쪽에다가 뿌릴 수 있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건조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만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 건조해진다라고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형성 강수와 관련된 거니까는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바람 바지 사면, 이것은 디귿은 다와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특히 이럴 때 지금 북동기류가 불 때는 좀 주로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이어서 영동지방에다가 주로 폭설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폭설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높새바람, 북동풍이 불 때는 영서지방에 보통 가뭄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번 볼게요. 서울의 어느 월에 기온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시기의 기후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018년인데요. 지금 1일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일 최고 기온은 7선으로 돼 있고 1일 최저 기온은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온을 한번 여기서 좀 한번 끊어서 보면, 지금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지금 최고 기온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30도가 넘죠. 그럼 30도가 다 넘는 달은 언제일까요? 여름이겠죠. 그죠? 여름 중에서 특히 8월이라 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최고 기온이 30도가 모두 넘었어. 그럼 1일부터 약 한 23일 정도까지 여기는 뭐야? 열대일이었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최저 기온 봐볼까요? 여기? 최저 기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25도가 넘었어요. 그죠? 25도가 넘었어. 그러니까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도 역시 굉장히 25도 이상 온도가 높았던 거죠. 이걸 뭐라 불렀어요? 밤이 돼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열대야 현상이라죠. 열대야. 열대야와 열대일은 언제 일어난다? 8월에 일어난다 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밑에를 한번 보겠어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연일 비가 많이 내린다. 지금 현재가 장마죠. 지금 막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수업을 하는 중에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연일 비가 내리는 것은 6월 말에서 7월 말이다. 7월 말이다. 따라서 8월은 아니에요. 장마철에는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오늘 좀 시원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북서계절풍의 영향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렇게 지금 북서계절풍이 불 때는 이거 뭐야? 한랭 건조하죠, 그죠? 한랭 건조. 이때가 언제야? 이때는 겨울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지, 겨울. 세 번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보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여름의 영향을 받죠,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이 완전히 감싼 거야. 북태평양 기단이 이 장마전선은 오츠크해 기단과 여기 오츠크해 기단 플러스 뭐가 만난 거예요? 이거는 북태평양 기단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3번은 온전히 북태평양 기단에 온전히 다 쌓인 거예요. 한반도를 다 덮은 거지, 그지? 따라서 이것이 바로 8월에 어떤 무더위, 한여름에 해당하는 게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황사가 주로 날아오는 때는 언제예요? 봄이죠, 봄. 봄이에요. 특히 4월이죠. 봄에는 우리 주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봄과 가을에는. 그것도 양쯔강 기단이 서쪽에서 우리 쪽으로 그래서 서풍을 타고서 날아온다. 다음 높새바람이 불어와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한 바람. 이거는 북동풍이죠, 그죠? 북동기류가 아니라 북동풍이야. 그럼 영서지방의 고온 건조한 날씨. 이거는 5월 말에서 6월 초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는 좀 지났어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을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 그 달은 아마 8월이 되겠죠, 그죠? 최한월은 우리나라 1월이에요, 1월. 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럼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나온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역은 바로 인천이에요, 인천 잘 나와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구분할게요. 왜냐면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행정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다 찍으면 서울이야. 여기는 해안가에 찍었으니까 인천이다. 그러니까 인천과 위도가 비슷해요. 동해안가에 여기 찍은 지역은 여기는 뭐다? 강릉이다.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강릉이다라고 돼요. 강릉보다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어. 바로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이죠.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지역 이렇게. 여기 지역은 대관령이다. 역시 동의도 지역이야. 대관령은 고도가 한 900m, 1000m 됩니다. 고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81년에서 2010년에 우리 30년치 데이터라 그랬죠. 기후값은 보통 최난월은 바로 여기 점선 까만 점이고 최원월은 비어있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최난월은 8월이고 최한월 평균 기온은 언제예요? 1월이겠죠. 그죠? 8월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위도가 비슷하니까 태양복사형이랑 비슷해. 그런데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고도가 높은 여기겠죠. 그죠? 따라서 이 다 지역이 뭐가 될까요? 다 지역이. 여기 지역이 뭐가 돼? 대관령이다. 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대관령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여름에, 다른 데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가능한 거죠.
겨울에 역시 추워요. 역시 추워. 그래서 우리 대관령이 연교차가 내륙 지역, 가령 이런 춘천이나 이런 지역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겨울에도 온도가 낮고, 여름에도 낮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하고는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내륙 지역이 이 대관령보다는 연교차가 보통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개 지역이 남았어요. 지금 인천과 강릉이 남았는데, 인천과 강릉. 우리 여름 기온은 다 덥다고 그랬어요. 그지? 그럼 여름 기온 갖고서 구분하지 말고 겨울 기온을 가지고서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겨울. 그러면은 여기는 동해안이고 여기는 서해안이야. 겨울에 어디가 따뜻하냐? 동해안이 수심이 깊고 바다의 면적도 넓고 난류까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강릉이 더 온도가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가와 나중에서 온도가 1월달 평균 기온이 0도씨, 얘는 마이너스 한 3도씨 정도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강릉이 된다. 강릉. 그리고 여기 지역이, 나 지역이 뭐가 된다? 인천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름 기온 봐볼까요? 최단월 평균 기온 비슷하게 다 더워요. 근데 인천이 조금 더 덥죠? 서해안이 조금 더운 동해안이 좀 더 시원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름 기온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여름 기온은 지역 간의 지역차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 우리 보면 겨울 기온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고도가 이렇게 다를 때는 여름 기온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서 강릉, 인천, 대관령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릉은 인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작다. 연교차는 이것만 봐도 알거든요. 연교차. 요게 뭐야? 이 길이가 연교차야. 요 길이가 연교차. 요 길이가 연교차. 지금 연교차가 가보다는 나가 더 크죠. 이 길이가 더 길죠. 인천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더 연교차가 더 큰 이유는 나는 겨울이 어때요? 더 춥잖아. 겨울에 더 추운 데가 연교차가 평균 기온이 낮고 연교차가 보통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대관령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여기 강수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지역은 산맥이 지나가잖아. 지형성 강수가 되게 많은 곳이야.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거의 두 번째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을 작게 들어가면은 거제도 여기 지역이 두 번째로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남해안 일대 전체로 이렇게 평균지면 여기가 한 세 번째로 많거든요. 제주도가 1등, 2등, 3등, 그리고 한강 중상류 지역이 4등 이 정도. 적게 오는 지역 대구, 영남 내륙분지 여기가 소수지였죠, 그죠? 그러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북동기류가 불어도 여기 지금 겨울 강수량 있잖아. 북동기류가 불어도 눈을 뿌리게 되는데 여기 지역에 눈을 많이 뿌리게 돼요. 이때 이 정상 지역들도 눈을 뿌리게 돼요. 물론 여기 지역도 눈 뿌려요. 근데 더 적게 뿌린다는 뜻이야. 그때 눈을 많이 뿌릴 수 있다라는 곳이야. 그리고 북서풍이 불어도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서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인천은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형성 강수의 특징이 잘 안 나타나. 여기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 때도, 차가운 북서풍이 불 때도 여기 와가지고서 눈을 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형성 강수. 왜? 이렇게 불 때 여기가 바람바지 살면, 이렇게 불 때 바람바지 살면. 산이 있는 곳은 비교적 강수량이 좀 많이 내리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틀렸습니다. 대관령에 눈이 많이 와. 폭설 같은 게. 대관령은 강릉보다 바다로부터 거리가 멀다. 다는 강릉보다. 맞죠? 그죠? 강릉은 바닷가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다는 아예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지만 여기 강릉, 대관령은 약간 육지에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지? 리을. 가에서 다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다 대관령이다. 약 900m,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선지죠. 그죠?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볼게요. 표는 강원도 주요 지역에 2016년 6월 5일이래요. 6월 5일? 6월 초네, 그지? 6월 초야, 6월 초. 5월 말에서 6월 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눕새바람.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눈여겨줘도 좀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다시 또 검증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지금 춘천이 있고, 원주가 있고, 대관령이 있고, 속초가 있고, 강릉이 있어요. 그러면 춘천은 영서 지역에 있는 곳을 선생님 동그라미 줄게요. 춘천과 원주는 영서 지역이에요. 영서 지역.
다음에 영동 지역은 속초와 강릉, 동해안에 있어요. 동해안. 그 다음에 태백산맥에 있는 게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그리고 위도가 비슷한 거는 춘천과 속초가 위도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원주와 강릉이 위도가 비슷해. 그러면은 바람이 높새 바람이 불을 때 속초를 넘어간 공기는 바로 이제 춘천 지역으로 가서 고온 건조해지겠죠. 강릉에서 넘어간 공기는 원주로 가서 고온 건조해지겠죠. 그죠? 온도를 보니까 일최고 기온, 최저 기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최저 기온은 보지 말고 최고 기온을 볼게요. 지금 춘천은 31도야. 그런데 속초는 뭐야? 19도야. 얘는 엄청나게 플러스인데 얘가 더 낮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 겁니다. 다음에 원주는 30도야.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영동 지역, 강릉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 대관령은 고도가 높다 보니까 이 셋 중에서 온도가 가장 낮겠지, 그지?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야, 여기는. 가장 온도가 낮아.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팬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팬현상. 높새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 습도를 한번 볼게요. 최저 기온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보지 않을게요. 봐요. 원주하고 지금 강릉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여기도 별 큰 차이가 없어. 그죠? 상대 습도를 봤더니 여기는 습도가 57%야. 춘천은. 그런데 속초 지역은 봤더니 85%야. 여기는 비를 좀 여기가 비를 더 많이 뿌렸다는 얘기죠.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비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원주는 봤더니 여기 44%인데 영동 지역, 강릉은 뭐야? 습도가 70%야. 따라서 폐현상이 일어났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선생님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춘천이 여기 있습니다. 춘천. 그리고 속초가 요 정도에 있어요. 속초가. 그럼 태백산맥이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릉이 여기 있고 원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위도가 좀 비슷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여기가 위도가 비슷해. 그죠? 그래서 바람이 이때 이렇게 부는 거죠. 이렇게 불어서. 대관령은 여기 있어요. 대관령. 그러면서 여기를 넘어오면서 이쪽에다가는 비를 좀 뿌렸다라는 거지. 상대 습도가 높으니까. 그죠? 넘어오고 건조해지고 온도가 높아졌다. 여기에서는 고온 건조해졌다라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폐현상이 일어나는 거, 높새바람이 불었다라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인 확장으로 꽃샘 추위가 나타났다. 꽃샘 추위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야? 꽃샘 추위가 나타나는 때는 3월이죠. 3월이야. 따라서 요거는 3월이다. 3월에 갑자기 시베리아 기단이 물러가고 따뜻해졌는 줄 알았는데 일시적으로 얘가 강해지면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한반도가 춥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렸다. 태풍은 아니죠. 그죠? 태풍은 적도기단이라 그러죠. 적도기단. 그죠? 적도기단. 그리고 주로 언제? 7, 8, 9, 9월에 영향을 준다. 주로 2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친다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직은 우리나라까지 태풍 소식은 올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야지 열대상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태풍이 오겠지. 다 오호츠크의 기단이 확장하면서 오호츠크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잖아. 그지?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근데 북동쪽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성격은 뭐라 그랬어? 오호츠크 기단의 성격 자체는 약간 냉랭하고 수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동지방을 거쳐서 우리가 북동풍으로 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북동풍을 뭐라 그랬어? 북쪽을 높바람, 동풍을 쇳바람. 그래서 높새바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폐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중국 내륙의 흙먼지가 황사네. 그죠? 황사. 편서풍을 타고 날아왔다. 이거는 4월이지. 그지? 4월. 봄철에 옵니다. 이게 황사예요. 황사. 5번. 다습한 남서기류가 장마전선에 유입되면서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다. 요거는 주로 언제야? 장마잖아. 장마. 그지? 그래서 이거는 6월 말에서 7월 초라고 아까도 얘기했어. 7월 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남서기류가 유입하면
남서도 기류잖아, 기류. 남서쪽에서 높은 상공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바람이 내리불면은 차가운 공기와 서해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집중호우가. 그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장마전선이 걸쳐 있을 때 남서기류가 많이 유입하냐면 여기에 걸쳐 있을 때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장마전선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 파란 방향은 바로 냉량한 우측의 기단의 방향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뭐야? 이렇게 온난한 거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죠. 그죠? 이렇게. 이때 이쪽 남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높은 상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서해바다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서해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겠지, 그지? 그 밑에 남중국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럼 수증기가 계속 여기로 유입되면서 여기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데 이때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넘길게요. 5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그럼 지도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도. A 지역. 동해바다에 있는데 이게 독도거든요. 이거 뭐겠어요? 그러면 울릉도야. 울릉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지역. 여기가 대구거든요. 대구. 대구에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안동이라는 곳이에요. 안동. 근데 대구도 비가 적게 오는 소우지이지만은 여기 전체가 비가 다 적게 와요. 선생님 한 비금 쳐볼게요.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체 지역, 여기 지역이 다 이 정도 지역이 거의 다 소우지야. 그래서 대구도 소우지, 안동도 소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소백산맥이 여기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렇지? 소백산맥이 여기, 태백산맥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소백산맥이 여기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이 남쪽에도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렇지? 여기에 쌓여 있는 지역들 다 분지 지형이에요. 분지 지형. 영남 지역은 영남 내륙분지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영남 내륙분지라고 합니다. 영남 내륙분지. 근데 그 안에 분지가 또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대구 분지. 이게 또 안동도 분지예요. 안동 분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지가 이렇게 여기가 큰 분지가 있어요. 영남 내륙 분지가 여기가.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있는 거야? 좀 더 작게 해볼까요? 그 안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지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대구도 있고 안동도 있고. 그러니까 분지의 분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 선생님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동 비가 적게 오는 지역 소우지다. 그다음에 C 지역 볼까? C 지역은 거제도예요. 거제도. 선생님 이 남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가 1등 그리고 여기 대관령 지역이 2등 여기가 3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 점 찍은 지역은 바로 거제도이거든요. 거제도. 거제도 지역인데 여기 전체 평균은 이 3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점 찍은 특히 이 거제도 지역과 이 남해도 지역 이 지역은 강수량이 실제 대관령보다 조금 더 많아. 이 거제도 자체 여기만 딱 찍으면 여기를 평균 잡으면은 대관령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죠? 아무튼 강수량이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수량이 많은 곳이다.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연강수량 이렇게 나와서 연강수량. 이 중에서 강수량이 최고로 많은 곳은 어디일까? 선생님 울릉도가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표현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 그렇지?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진 않았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 C 지역, 거제도 지역, 이 거제도 지역이 뭐 여기가 뭐가 되겠다? 거제도가 되겠다. 가장 강수량이 적은 지역은 뭐, 요 가 지역이 당연히 뭐가 돼? 안동이 되겠다. 안동이라 쓸게요. 안동 밑에다가 영남 내륙 분지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다가 나가 뭐가 돼? 당연히 울릉도가 되겠다. 울릉도 이렇게 쓸게요. 그럼 벌써 다 찾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 강수량 집중률로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겨울 강수량 집중률이 1등인 곳이 또 메모해놔요. 꼭 나오는 게 1등인 곳이 바로 울릉도야.
그리고 2등, 3등 구분할 필요 없고, 이외에, 그럼 겨울 강수량이 집중률이 비교적 높은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외에, 영동지방에 어떤 동해안 일대. 왜 그래, 여기는?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영동지방.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면, 제주도의 서귀포, 제주도. 뭐야, 이게? 바다잖아, 바다. 그지? 섬이야, 섬.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바다로부터 사계절 내내 습기를 제공받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주도도 겨울 강수량 비중이 조금 높아. 그런데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 바로 여기라는 거지. 압도적으로 높은 애가 바로 울릉도라는 거지. 그래서 울릉도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울릉도는. 워낙 여름 강수가 겨울 강수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여름 강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울릉도는 겨울 강수랑 여름 강수랑 별반 차이 없지만 여름 강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나 지역은 봤더니 겨울 강수 집중률이 여기 볼까? 집중률이니까 퍼센트지 봐야겠죠? 이게 퍼센트지?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돼? 한 23% 정도 돼. 23%. 4분의 1 정도가 겨울에 내린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은 예전에 뭐라 그랬어? 60% 정도가 보통 다른 지역은 여름에 내린다고 그랬잖아. 이 말은 봄과 가을에도 내릴 거 아니야. 그죠? 봄과 가을에도.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이 정도 되면 매우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당연히 그래서 울릉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을 딱 보니까는 얘가 조금 더 높지. 그지? 좀 더 높아. 왜? 얘는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육지 안쪽에 있는 내륙 지역은 겨울 강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편이에요. 주로 내륙 지역은 여름 강수. 이거 내륙 지역이잖아, 그지? 겨울 강수가 이렇게 적다란 뜻은 겨울 강수 중이 이렇게 낮다란 뜻은 다시 말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내륙 지역이고 여기는 그나마 해안가인 고제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뭐가 돼? 2번이 되겠습니다. BAC. 그 다음에 6번 지도는 두 시기의 전형적인 기압 배치다. 그럼 두 시기면은 한국지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이에요.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 그래서 하나는 1월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뭐 7월달이나 8월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겨울과 한여름이니까 뭐야 이거? 8월달이겠네, 그지? 겨울은 1월달. 1월달과 8월달의 기압 배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가를 볼게요. 가. 이쪽에 고기압, 이쪽에 저기압. 서고, 동저. 이거 무슨 계절이야, 이거? 바람이 결국 어떻게 불겠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나와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는데, 우리나라에 북서풍이 부겠네요. 그죠? 북서풍. 따라서 이거는 뭐다? 1월에.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 기압 배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얘가 8월이 될 테고, 8월이고, 여름이 되겠네요. 여름. 확인해 볼까요? 여름은 남고 북저잖아.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럼 여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이때는 거의 남서풍 정도가 많이 불 것 같아요. 남서풍이 좀 많이 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여름에는 남서풍, 남동풍, 남풍 이런 것들이 많이 붑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어디가 있어요? 장마전선이 여기 지금 지금 바뀌었지만은 그 전선이 얘가 얘를 따라가면 전선이 되거든요. 거의 이제 만주에 걸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여름. 그럼 가시기에 열대와 열대일이 나타난다. 가시기가 아니라 나시기겠죠, 그죠? 나시기의 북서풍, 이거는 가시기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가시기에는 나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가시기는 한랭 건조하고 나시기가 고온다습하니까 틀렸죠, 그죠? 서로 반대예요, 반대로 바꿔야겠죠.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맞지, 그지? 왜? 고온다습하다고 했잖아, 그지? 8월 어때요? 북태평양 기단에 완전히 쌓여요. 얘 성성질이 뭐예요? 어때? 고온다습하다. 다습하다는 건 습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이 상대 습도, 이 습도는 결국은 불쾌지수까지 작용하죠. 여름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는
불쾌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가시기가 한여름, 나시기가 한여름. 반대가 됐죠, 그죠? 서로 이제 이렇게 반대가 됐습니다. 가시기가 바로 겨울, 나시기가 한여름. 한여름은 8월을 의미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두 시기의 풍향과 풍속이래요. 풍향.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 풍속. 바람의 빠르기를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는 1월, 하나는 7월, 하나는 여름, 겨울, 하나는 여름이라는 뜻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1월 달에는 바람이 어떻게 주로 본다 그랬어? 어떻게 본다 그랬다? 북서풍이 탁월하다라고 그랬어, 그죠? 겨울 계절풍. 그다음 7월 계절풍은 어떤 바람이 많이 불어? 남서풍 또는 남풍, 남동풍, 남동풍 이런 것들이 많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남쪽에서, 이거는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거고, 이건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을을 먼저 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풍향변 관측 횟수 비율이래요, 비율. 근데 그 비율이 풍향별 최대 속도, 여기는 비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비율은 보니까 요 정도까지, 만약 요 정도까지 있다면은 10%, 요 정도까지 있다면 그쪽에서 20%가 분다는 얘기고, 그 길이가 요만큼이면은 초속 10m라는 얘기고, 이게 또 더 길어지면 초속 20m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걸 먼저 보면, 풍향을 먼저 보면, 대부분 다 전라도 지역이네. 호남 지역, 광주, 목포, 완도, 여수, 흑산도 나온 거 보니까 다 어디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본대요. 대체적으로 이쪽이 좀 방향성이 많아. 여기는 뭐 이쪽이나 이렇게. 여기는 이쪽이 역시 많아요. 여기도 이쪽이 많아요. 북서풍이 부네. 이게 뭐야? 1월이겠지. 1월. 이 북서풍이 탁월한 지역이 바로 또 여기 호남 지역이에요. 북서풍이 좀 탁월하게 부는 곳이 어디냐? 주로 호남 지역, 또 충남 서해안 이런 지역이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서풍이 탁월한 것. 왜냐하면 바다는 산처럼 기복이 없잖아. 그러면은 마찰이 별로 없어. 그럼 바람의 방향이 크게 변질되지 않고 계속 분다는 뜻이야. 우리 한번 구글어스로 볼까요? 이렇게 북서풍이 불 때 이 바다를 통해서 북서풍이 이렇게 마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지역이 잘 유지한다는 뜻이야. 여기 지역이. 그런데 여기 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막 바뀌어요. 내륙 지역은. 왜냐면 이렇게 오다가 육지 만났네? 바람이 막 흐트러지는 거지,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방향성이 일정하지만 들어가서 막 산맥을 만나고 그러면은 바람의 풍향이 여기서 막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해안가가 여기 지역, 그냥 표시한 곳, 여기 전라도와 이 해안가 지역들, 여기 지역이 북서풍의 방향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요거는 바로 7월달 여름의 바람이겠죠. 여름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잖아. 근데 남쪽의 바람이 여기도 역시 해안가야. 전라도 일대네. 그렇죠? 보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남쪽이 많이 불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불고 있고, 여기는 이쪽도 있고, 뭐 이쪽도 있고 막 그러네, 그지? 여기는 이쪽 이렇게 많이 불고 있고, 이렇게 불고 있어요. 주로 남쪽에서 남풍 계열이 분다. 따라서 이것은 여름이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를 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 길이, 여기 길이가 보니까 여기 좀 길어. 바다에서 더 길지, 그지? 마찰이 없으니까는 풍속이 더 셀 수 있는 거야. 목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대비한, 가시기가 지금 겨울이야? 전통가옥으로 대청 마루가 있다? 아니지, 그지? 이거는 가시기가 아니라 나시기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여름에. 그 다음, 나시기에는 서고동조? 서고동조는 가시기, 겨울철의 기압 배치죠, 그죠? 앞에서 했어요. 틀렸고,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상대 습도가 낮다. 맞지, 그지? 3번 정답이 되겠네, 그지? 왜? 가시기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시베리아 기단의 성격은 못하다. 한랭, 건조하다. 겨울철에 건조하잖아요, 그죠? 상대 습도가 낮겠지, 그지? 나시기에는
가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낮은 게 아니라 높겠죠. 그죠? 가시기는 서로 반대가 됐네요. 1월, 나시기가 뭐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네. 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두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 한국지리나 세계지리에서는 이 상대적 특성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꽤나 나오는 편이야. 수능에서 보통 한 문제씩 나와요. 가와 나 보겠어요. 가는 봤더니 쭉 뭐 일자형이야. 일자형. 그치? 일자형.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 헛집이라 그랬죠. 헛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뭐야? 밭전자형이네. 그죠? 여기는 밭전자형.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랬어? 겹집이라 했지. 겹집이다라고 얘기했어.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일자형인데 특이한 게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어. 이게 뭐야? 대청이야. 대청마리가 뭐야? 굉장히 크지? 이건 뭐야? 여름에 너무 고온다습하니까 어디에서만이 발달한다? 남부지방에서만이 발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겹집이고 전자형인데 여기는 좀 개방적이다. 창도 크고 여기는 개방적이다. 여기는 어때요? 폐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밭전자로 생겼지, 그지? 이게 뭐야? 겹집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지.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주간이 있죠. 정주간이 이렇게 있어요. 전주간은 난방이 된다, 안 된다? 난방이 된다. 여기에 지금 뭐야? 가마솥을 이렇게 거는 거 아니야? 가마솥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부를 때, 그럼 뭐야? 여기도 난방이 되고, 여기도 난방이 되고, 여기도 난방이 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뭐야? 겨울철에, 겨울철 생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한 거실 정도다라고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나의 상대적 특징이야. 무상 기간이 길다. 이때 무상이라는 건 상은 서리거든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없을 무자잖아. 그지?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려면 추워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죠? 서리는 언제 내리기 시작해? 서리는 우리가 가을로 되면 10월달 되면 추워지기 시작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북부지방 봐봐요. 요거는 지금 관북지방에 발달한 것이고 요거는 남부지방에 발달한 거야. 관북지방은 10월달에 남부지방보다 훨씬 더 빨리 추워져요. 따라서 일찍 서리가 내리겠지. 그치? 여기는 일찍 서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늦게 서리가 끝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네는 거의 10월 초인데 10월 초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막 5월 달까지 5월 초까지 막 서리가 내려.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지역은 어떠다는 얘기야? 요거에 비해서 늦게 서리가 시작돼 가지고 일찍 서리가 끝난다는 뜻이지. 가령 얘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은 한 11월 달 되니까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4월 달 초 됐더니 뭐 서리가 내리지 않아. 요 기간이 더 짧다라는 거지. 그치? 무상 기간이 긴 것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지. 그지? 그렇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낮다. 이건 맞지. 그지? 관북지방은 위도가 어때요? 훨씬 더 북쪽에 있잖아. 그지? 연평균 기온이 당연히 낮겠지. 그지?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다. 꽃은 어디가 먼저 펴요? 남쪽이 빨리 피지. 그쵸? 따라서 이 북쪽에 있는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은 3월이 돼도 되게 추워. 꽃이 아직 피지 않는다는 거지. 늦게 꽃이 핀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가 늦다. 맞는 얘기야. 그루가리 가능성이 높다. 이건 좀 틀린 답이에요. 그루가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루가리? 1년에, 이걸 뭐라 그랬어요? 1년에 서로 다른 작물을, 다른 작물을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것을 그루가리라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 벼 플러스 보리 이렇게 이모작을 한다라고 했어. 그런데 보리가 겨울을 나야 돼. 그러니까 겨울이 어때요?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가능한 거야. 그러면은 함경 북도 지역, 여기 관북지방에서는 불가능하겠지? 따라서 틀린 거지, 그지? 보르가리는 여기에서 더 잘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어렵다라는 거지. 겨울 기온이 너무 춥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위치가 관북지역, 아까 지금 정주권이 있는 관북지역이 바로 여기야. 남부지방은 바로 여기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 지역을. 여기 지역. 대청마루가 큰 지역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수능 실전 문제, 10문제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